땅 주인은 지금 여기 아니죠? 1평방킬로미터당 99만 달러 정도의 경제성이 있다고. 합의를 얻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불가능에 가깝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현장백 윤주성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갯벌의 가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거 성장과 개발의 시대, 갯벌은 쓸모없는 땅이었고 국토 확장을 위해 대대적인 간척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결국 갯벌의 5분의 1가량이 사라졌는데요. 최근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역간척이라 불리는 갯벌 복원 움직임인데요. 국토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평가받고 있는 역간척 사업을 임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육지와 바다가 만나 더욱 풍요로워진 땅. 갯벌은 수많은 생명의 보금자리입니다. 한 발 더 다가가면 꿈틀대는 생명력이 살아있는 곳. 어민들에게는 소중한 삶의 터전입니다. 하지만 바다와 갯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검은 뻘과 죽은 껍데기뿐인 조개가 올라오는 바다. 그런 바다가 늘고 있습니다. 탐진강이 흘러 바다와 만나는 강진만. 20년 전만 해도 이곳은 전국 최고 품질의 바지락과 굴이 넘쳐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한 80년도 그때 뭐 기도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지락 한 집에서 파 날려면은 보통 한 500kg 이상은 팠을 거예요, 여기 사람들은.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물때에 맞춰 바다에 나온 어민들. 갯벌을 긁어 채를 아무리 흔들어봐도 이렇다 할 수확이 없습니다. 강진만 하류, 굴 주산지였던 이곳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석화가 이제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여물이 안 들고 이제 이렇게 죽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자연산이 쓰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사업을 하다니까 이제 물론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어갖고 지금 이제 전체적인 보조 사업도 상당히 줄어들었고 그런 게 상당히 어민들 입장에서는 난감하지. 이번엔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봤습니다. 며칠 전 쳐놨던 통발을 걷어봤습니다. 갯벌이 좋아 늘 넉넉한 수확물을 안겨줬던 곳. 하지만 끌어올린 통발엔 쓰레기와 자잘한 잡어 몇 마리가 전부입니다. 생명력을 잃어가는 갯벌. 강진만이 이렇게 황폐해진 이유는 무엇일까? 급기야 국민권익위가 실태조사를 결정했습니다.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보상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결하는 방향을 찾았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뜻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민들이 추정하는 원인은 누적된 간척 사업과 탐진댐 건설. 하지만 실태조사는 용역비와 보상비를 둘러싼 이견으로 수년째 제자리입니다. 해양수산과학원은 강진만을 둘러싸고 수십 년간 진행된 간척 사업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부로는 잘 못 느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던데. 사투리하고 해남 예동 쪽에 어떤 간척 방조제 사업, 신기하고 벌정 사이 방조제, 그 다음에 덕남과 송악계 이루는 이곳. 이쪽도 좀 마찬가지죠. 이쪽도 이제 간척이 약간 됐었던 곳이고요. 그래서 대부분 바다였던 곳인데 이제 간척이 돼서 농사용으로 농지로 조성이 돼 있죠. 드넓은 갯벌에 들어선 작은 양식장. 새와 물고기 등 불청객을 막기 위해 그물과 장대로 둘러찼습니다.
일명 꼬막 중간 육성단지. 육상에서 인공 부화한 꼬막 치패를 1, 2cm 크기의 종패로 키우는 곳입니다. 조심스럽게 걷어낸 갯벌을 헹구자 1cm가량의 꼬막이 나타납니다. 꼬막 하나 250원인데 40원, 60원짜리 키워서 이 종패를 바다에 뿌려 2, 3년 정도 더 키워야 식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기술 개발까지 5년, 이유는 절박했습니다. 갯벌 환경이 안 좋아짐으로써 예전 같은 그런 생산량이 나오질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좁은 면적에서 그 높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 성패로 출하하는 것보다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인공 종묘로 종묘를 만들어서 타 지역에 공급하는 것이 더 부가가치가 높지 않을까. 풍요로움이 넘쳐났던 서남해안 바다와 갯벌. 불과 20, 30년 만에 생명력을 잃어버린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원인은 간척 사업. 6, 70년대 바다를 메워 농지를 만들자는 간척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결과 2,500제곱킬로미터의 새 땅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가슴 아픈 희생도 있었습니다. 소록도 근처의 작은 섬 오마도. 어민들이 어패류를 채취하며 살아가던 평화로운 어촌이었습니다. 1962년 대규모 간척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300만 평) 드넓은 간척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 희망에 부풀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던 한센인들의 모습이 기념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섬을 막아가지고 너희들이 거기 가서 땅을 농작을 하면서 농사를 짓고 집도 짓고 여기 가서 살으라고.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배고픔이 많은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농사 짓고 우리가 집도 짓고 거기서 살 수 있겠다, 배불리 살 수 있겠다라고. 그래서 1,000명씩 주야로 그렇게 해서 이 작업을 했는데. 공원 한쪽 작은 공간에는 간척 사업 당시 사진이 전시돼 있습니다. 변변한 장비도 없이 아픈 몸을 이끌고 돌을 날라 바다를 메웠던 한센인들. 하지만 그렇게 생긴 땅은 한센인들의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2년 후 그들은 간척 사업에서 배제됐습니다. 한센인들하고 절대 우리는 같이 살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자꾸 반발을 하고 데모를 하고 그러니까 그게 전라남 도로 이관을 해가 버립니다. 근데 도에서 말하는 거는 40% 공정이었지만 환자들은 83% 공정률이었다고 그렇게 말은 너무너무 피 맺힌 곳, 한 맺힌 곳이 바로 이곳 오마도 땅입니다. 추모공원엔 피땀이 서린 땅을 빼앗긴 한센인들의 분노가 새겨져 있습니다. 소설가 이청준은 이들의 이야기를 작품에 담았습니다. 우리가 아닌 당신들의 것이 돼버린 오마 간척지의 아픈 역사. 소설 당신들의 천국입니다. 수많은 사연과 우여곡절의 역사가 담긴 간척지. 하지만 우리는 그만큼의 갯벌을 잃었습니다. 최근 12년 사이에 여의도 면적의 22배에 달하는 갯벌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갯벌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습지 또는 뭐 갯벌에 대한 그 인식이나 가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좀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농지에 대한 어떤 그런 환경적인 가치, 경제적인 가치보다는 수산물을 생산하고 또 그 재해를 방지해주고 생태 관광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갯벌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니까. 갯벌의 생태 가치가 농경지의 100배, 연간 64억 원의 가치가 창출된다는 결과도 보고됐습니다. 흙두름이 도래지로 이름난 순천만. 습지 생태가 원형 그대로 잘 보존돼 있다는 평가를 받는 곳입니다. 해마다 관광객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과 생태계를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정작 생물들의 터전인 갯벌의 면적은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49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이 갯벌들은 그대로 다 있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지금 아직까지 매립은 그게 없었다고 지금 보시면 크게 매립은 다 지금 여기도 다 매립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79년도 자료입니다. 79년도 자료를 보시면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거의 지금 이 형태로 와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는 이 라인까지 와 있었던 것 같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리고 그럼 혹시 사춘기는 언제부터 되는 거예요? 거의 지금 형태와 비슷한 형태로 지금 79년도에는 와 있어요. 이 부분이 다 지금 매립이 돼서 농경지가 돼버린 거죠. 순천만 물길 한편에 자리한 별량면 장산지구. 염전이 끝없이 펼쳐졌던 곳. 하지만 흔적만 남은 폐허로 변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손으로 만들었던 염전은 이제 희미한 기억 속에만 남아 있습니다. 쪽파요, 쪽파. 뻘바닥을 방전을 막을 때 이렇게 삽이 있어요. 그러면 삽을 서서 해요, 삽질을. 여기 양쪽에 줄을 달아갖고 여기서 잡아당기고 여기서 질러갖고 이렇게 해갖고 막아갖고 전부 막아갖고 전부 인부로만 해갖고. 하지만 투자 목적으로 땅을 사들인 외지인들이 염전을 방치하면서 이곳은 폐허로 변했고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마을로 바닷물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염전과 함께 방치된 방조제가 허물어지면서 바닷물이 자주 범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염전이 있었으니까 저 밑으로 다 방조제들이 있었어요. 자기 염전을 보호하기 위한 방조제들이 참 다 따로따로 전부 다 있었어요. 몇 칸씩.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물이 안 올라왔죠. 그래서 염전을 안 하고 방치를 해보니까 바닷물이 마을로 들어와 버려요. 바닷물이 역류를 해서. 순천시는 올해부터 별량면 장산과 해령면 노월지구 역간척에 들어갑니다. 프랑스 끌레어처럼 바닷물을 끓여들여 갯벌을 살린 뒤 폐류 양식장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갯벌을 복원시켜서 과거에 이 갯벌이 갖는 기능, 그 생태적 기능이라든가 또 어장원으로서 또 우리 인근 마을 주민들의 그 수산물 양식장으로서 이렇게 복원시킬 계획입니다. 환경단체들도 갯벌을 본래 모습으로 되살린다는 점에서 역간척 사업 자체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우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갯벌이 살아나고 가시적으로 살아나고 있는 그 시간이 흐른 뒤에 부수적인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사업과 동시에 갯벌이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생태관광이나 어업관광을 추진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사업을 하게 되면은 갯벌도 복원되지 않고 또 다른 가치들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성급한 판단과 성급한 사업 방식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갯벌에 불고 있는 새로운 생명의 바람. 선진국에서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역간척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사정은 다릅니다. 곳곳에서 추진했던 역간척 사업이 번번이 좌초하고 말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국내에서 역간척에 주목하게 된 것은 우리보다 몇십 년 앞서 갯벌 복원에 뛰어든 해외 성공 사례가 알려지면서부터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네덜란드의 바데네 갯벌입니다. 원래 이곳은 방조제로 둘러싸인 간척지였는데 정부가 나서 갯벌을 복원했고 지금은 국제적인 생태 관광지가 됐습니다. 바데네는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인접 국가인 독일, 덴마크까지 3개국이 협력해서 갯벌을 복원한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독일은 갯벌 복원뿐만 아니라 생태 보존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갯벌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대부분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철새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독일도 한때는 갯벌 보존에 무관심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환경 오염을 겪은 뒤 갯벌 보존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합니다. 다양한 갯벌 생태 교육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갯벌과 습지 생물의 애정과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Aber wenn man erkennt, was tut und wie wichtig es ist für den Watt, dann denke ich, hatten wir viel erreicht, die Notwendigkeit für seinen Schutz zu schaffen. 일본은 대규모 간척 사업으로 전체 갯벌의 40%를 잃었고 무분별한 갯벌 매립으로 심각한 환경 오염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현재 도쿄와 오사카 등 일부 시에선 인공 갯벌을 조성하는 조례까지 만들어 갯벌 복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역간척 사업은 아직 걸음마 수준에 불과합니다. 모안군 현경면의 한 갯벌. 바닥 곳곳이 심하게 패여 있습니다. 원래 이곳은 낙지와 바지락 등이 지천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2시간 넘게 작업했는데 낙지 2마리 잡는 게 전부입니다. 낙지가 그대로 순수히 나왔는데 이제 작년부터 이게 이제 바닥 흉령이 들어갔고 올해는 아주 흉령이라고 합니다. 그 낙지가 이제 3분의 1 정도밖에 못 잡아요. 이렇게 갯벌의 어족 자원이 죽어버린 이유는 무엇일까? 물길을 막고 있는 방조제도 한몫했다고 합니다. 덜 나죠. 한만 해도. 그리고 뻘 자체도 좀 더 많이 빠져요. 뻘이 빠진다고 해요. 막아놓으니까. 계속 쌓이기만 하니까요. 예, 그렇죠. 간척을 위해 높이 2m짜리 석축 923m를 쌓았는데 거센 물살 때문에 일부가 망가져 오랫동안 방치돼 있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물길이 변했습니다. 지난해 이 방조제를 제거했습니다. 물길의 원활한 그 소통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갯벌이 조금 살아날 수 있는, 그래가지고 거기에 낙지라든지 또 무안에 또 낙지가 유명하니까 조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자생할 수 있게끔 5년 정도 보고 나서 저 안쪽에 뻘이 얼만큼 살아날 것인지 그걸 한번 기대하고 있습니다. 1977년 진도에선 590m 길이의 방조제를 만들어 대규모 농지를 조성했습니다. 대흥포 간척지구입니다. 지난 2008년 전국 최초로 역간척 사업이 추진됐지만 농지 보상 협상이 결렬되면서 사업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개인의 재산권들을 이제 농업이라는 걸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어떤 보상책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어야죠. 무산이 돼버린 게 많이 안타까운 거죠. 전남 여러 곳에서 역간척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좌초됐습니다. 강진만 장계 간척지. 지난 2014년 40년 넘은 간척지를 갯벌로 만들어 조개류 종묘장으로 조성하는 계획이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계획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지난 2009년 자치단체가 갯벌 복원을 원한 81곳 가운데 45곳이 전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본격적인 역간척이 이루어진 건 이제 첫 삽을 뜨기 시작한 순천만이 유일합니다. 전문가는 역간척 사업이 어려운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해관계자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농민, 또 어민도 있고, 또 그 간척을 했던 이제 어떤 그 주체들, 가령 뭐 농지로 만들었다 그러면은 뭐 농어촌 공사랄지 뭐 그런 그 것들이 있을 거고, 뭐 자치단체, 뭐 환경단체들 입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구 연안이라는 특성상 관리 주체가 여러 부처로 나뉜 점도 문제를 어렵게 만듭니다. 지금 현재 간척 농경지로 있는 측면에서의 어떤 그 관리는 이제 환경부 관리입니다. 그런데 역간척을 한다는 순간부터 이제 바닷물이 이제 들어와서 기수역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해양수산부 관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리 주체의 어떤 그 불분명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러한 그 관리 주체를 명확하기 위한 법제, 어떤 법이 있어야 될 것인지 하는 그런 부분들도 지금 과제가 되고 있죠.
크고 작은 망과 많은 섬들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독특한 아름다움. 서남해안의 자랑입니다. 자연이 선물한 아름다운 풍광은 물론 생태학적으로도 뛰어난 가치를 지닌 서남해안 갯벌. 이곳의 생태적 가치를 보존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입니다. 이만큼 좋은 가치를 갖고 있는 갯벌이 있다. 이걸 어떻게 더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 그리고 세계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이 보호 지역 중에서는 가장 탑에 위치한 가장 최고의 브랜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러면 이 지역을 보존하면서도 이 지역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것에 가장 적합한 것이 바로 세계유산을 추진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들었었던 거고요. 두터운 퇴적층 덕에 서남해안 갯벌엔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600여 종의 저서 생물들의 보금자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바덴의 갯벌에 비해 4배 정도 다양한 생물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민들의 갯벌 공동체 문화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뻘배를 타고 갯벌을 누비며 어로 작업을 하는 어민들. 썰물 때 서남해안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갯벌은 어민들이 생계를 이어가는 삶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온 서남해안 어민들과 갯벌의 공존. 그 문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만큼 자연을 지속 가능하게 활용해온 역사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자연유산적 요소도 갖고 있지만 문화유산적 요소, 그 두 개 합쳐져 있는 복합유산으로서의 가능성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하겠습니다. 훼손된 자연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계 당국과 자치단체, 그리고 지역 주민들 간의 공감대와 충분한 소통이 중요합니다. 전남해 갯벌은 우리나라 육지 면적의 9%나 됩니다. 지역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역간척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사 현장맥 여기서 마칩니다.